2018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밀려 종합 3위에 그쳤지만 비인기 종목에서 선전했습니다. 비인기 종목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제36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총무원장 선출로 조속히 종단이 안정되길 바라는 불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 곳곳에 연꽃이 가득한 가운데 연꽃과 어우러진 세계 전통 음식과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을을 맞아 전국 사찰들이 산사음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익산 신곡사의 산사음악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200여 년 전 지리산 일대 대문장가로 명성을 떨친 축파선사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한마당 문화축제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밀려 종합 3위에 그쳤지만 축구와 야구 금메달과 함께 이름조차 낯선 비인기 종목에서도 열악한 환경을 딛고 값진 메달을 따냈습니다. 비인기 종목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메달 획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49개, 종합순위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펜싱과 사이클에서 금메달 12개를 합작하고 축구와 야구가 동반 금메달을 따냈지만 양궁과 태권도, 사격 등 믿었던 효자 종목에서 기대한 만큼 메달이 나오지 않아 일본에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전통적인 메달밭으로 여겨지는 종목들의 선수들은 금메달에 대한 압박과 부담감 때문에 정작 경기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좌절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이름조차 낯선 종목들에서 열악한 환경을 딛고 소중한 메달을 수확해 잔잔한 감동을 던져줬습니다. 우선 사격과 펜싱, 수영, 승마 등의 종목이 합쳐진 근대 5종 경기에서는 광주광역시청의 전웅태 선수가 남자 개인전에서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근대 5종 여자 개인전에 출전한 김세희와 김선우도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근대 5종은 체격이 좋은 유럽 선수들이 절대 강세를 보여왔고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개인전 금메달이 나오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종목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근대 5종 팀을 자체 운영하는 등 근대 5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 무술인 우슈 종목에서는 종주국인 중국의 독주 속에서도 조승재와 이용문 선수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따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메달 유망주였던 여자 우슈의 서희주 선수가 대회 직전 부상으로 출전을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비인기 종목의 메달 신화를 쓴 또 다른 종목으로는 카바디가 꼽힙니다. 인도의 전통놀이에서 유래한 종목인 카바디는 우리나라에 전용구장조차 없지만 남자 대표팀이 종주국 인도를 누르고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족구와 비슷한 세팍 타크로도 변방 종목이라는 한계를 넘어 여자와 남자 단체전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따냈습니다. 유도에 뿌리를 둔 경기로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주짓수도 실업팀 하나 없는 현실에서 성기라 선수가 여자 62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밖에 패러글라이딩 크로스컨트리 여자 단체전 금메달과 남자 싱크로나이즈드 스프링보드 은메달, 스케이트보드 동메달도 체계적인 지원 없이 이뤄낸 값진 결실로 꼽힙니다. 우리 선수단은 어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성조 선수단장,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 오용우 문체부 체육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갖고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전통적인 우위 종목에서 다른 나라들의 추격을 받고 있는 만큼 여러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메달 획득을 다변화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동반 발전을 통해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선수들의 병역 혜택을 세계선수권 대회까지 확대하고 모든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마일리지를 쌓아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선수권 대회에는 그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들어가면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정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 생각에는
세계 선수권까지도 포함을 하는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많은 성과와 함께 과제를 던져준 아시안게임. 한국 스포츠는 이제 미래를 향해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오는 28일에 실시되는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 사상 첫 총무원장 불신임에 따라 열리게 돼 능력과 함께 후보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기 총무원장 선출을 계기로 종단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길 바라는 불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조계종의 행정수반이자 종무 책임자인 총무원장을 뽑기 위한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기호 1번에 대한 상징성과 함께 등록 자체가 후보를 알리는 선제적 기회이기에 주요 후보들은 첫날 대거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계에서는 현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과 원로위원 일면 스님, 전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전 고운사주지 호성 스님, 전 포기원장 지원 스님, 대흥사회주 보선 스님 등을 등록 후보군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몇 명의 스님들은 후보 접수를 위한 준비를 지난주에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부 스님들은 BBS 뉴스와의 통화 또는 문자를 통해 숙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총무원장 불신임에 따른 선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어 역대 어느 선거보다 후보 등록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불자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불교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다면서 새로운 총무원장 스님이 부처님 정법대로 종단을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분이 하시든지 간에 정법으로 다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로 운영해 주시면 더 바랄 게 없죠. 저희는. 서로 불자님들이 서로가 믿을 수 있게끔 그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중량감 있는 야권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현 여권 최대 정책 모임인 불교광장은 후보 추천과 지지를 공식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후보 논의 절차 또한 사실상 생략한 채 오는 6일 중앙종회 개원 하루 전, 즉 후보 등록 둘째 날에 공식 모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행보 속에는 여권 세력이 견고한 만큼 결국 범여권 후보 간 경쟁이 될 것이란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17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가 중앙종회의원들에게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총무원장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기 총무원장은 높은 도덕성과 함께 땅에 떨어진 한국 불교의 위상을 회복하고 종단 화합을 이뤄야 할 과제와 책무가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 곳곳에 연꽃이 가득한 가운데 연꽃과 어우러진 세계 전통 음식과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삼광사에서 열린 세계 음식 어울림 한마당은 배려와 존중, 나눔으로 피어나는 연꽃을 주제로 필리핀, 태국, 네팔 등 각국의 전통 음식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입니다. 사찰 앞마당이 연꽃으로 가득합니다. 한켠에는 아시아 7개 나라의 음식들이 맛깔스럽게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놀이기구가 신기한 듯 직접 만져도 보고 젊은이들은 전통놀이에 흠뻑 빠져듭니다. 올해로 6번째 맞는 세계 전통 음식과 함께하는 연꽃문화제가 천태종 부산 삼광사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 각국의 음식들을 시식합니다. 처음 먹는 음식이지만 신기한 듯 한입 가득 맛을 봅니다. 참가한 나라의 이주민들도 전통 의상을 입고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3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다문화인들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또 시민들은 각 나라의 전통 문화를 서로 체험하는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힐링의 섬, 제주 지역 불자들과 도민들의 소원을 담은 전통 등이 제주 도심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제주 불교신문이 주최한 제2회 제주 전통등 축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산지천 일대에서 열려 4.3 항쟁 70주년과 세월호를 형상화한 전통등을 비롯해 평화와 상생의 염원을 담은 3천여 개의 다양한 등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표현한 돌하르방 등과 한라봉 등도 선보여 제주 고유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제주 전통등 축제는 절집 축제를 넘어 제주의 전통등을 향유하고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로운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제주 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주 제주 4.3 70주년을 기념해 제4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화음악회에서 서귀포 불교문화원 연꽃합창단은 경전 한 구절과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원불교는 어린이들이 출연해 아기자기한 율동을 선보여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 협의 회원들과 출연자들은 마지막에 다 함께 무대에 올라 4.3 노래인 빛이 되소서를 부르며 이 땅에 다시는 4.3과 같은 비극이 없기를 기원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자리한 백년사가 어제 시민과 함께하는 야단법성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축제는 바라춤과 가야금, 해금 등 전통문화예술 공연과 대중가수들의 흥겨운 공연으로 휴일을 맞은 시민과 불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백년사 주지 해국스님은 원주 시민들이 불교에 가까워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방편으로 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귀례면에 자리한 백년사는 원주 시내에서 6년째 어르신을 위한 무료 공양관을 운영하며 복지 포교에 정진하는 사찰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전국의 사찰에서도 가을을 맞는 산사음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익산 심곡사의 가을맞이 산사음악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익산 미륵산 중턱에 자리한 천년고찰 심곡사 떡목 공연장.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자 야외 공연장의 객석은 관객들로 하나둘 채워집니다. 식전 공연으로 신명나는 퓨전 난타와 통기타 선율이 흥을 돋웁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를 주제로 열린 심곡사 떡목음악회에는 사부대중 천여 명이 참석해 성큼 다가온 초가을의 정취를 한껏 즐겼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사업이 부족한 익산에서 심곡사가 익산 시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개회식에서 주요 내빈과 관객들은 오색 LED 풍등을 밤하늘로 띄어올리며 지역의 안녕과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올해 떡목음악회에는 개그맨 박범수 사회로 이마영 명창과 제자들이 꾸미는 남도 민요에 이어 트로트 여성그룹 세컨, 가수 주상, 정단, 이승훈, 정수라 등이 무대에 올라 가을밤을 음악의 선율로 물들였습니다. 익산 심곡사는 근세 5대 명창으로 불리는 소리꾼 정정열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1년 경내에 떡목 공연장을 건립하고 첫 회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해마다 떡목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창 중에 한 분인 정정열 국창께서 이곳 심곡사에서 득음을 하셨는데 그분 목이 떡목인 것을 비유해서 떡목음악회라고 이름을 정해서 금년에 횟수는 8회지만은 7년째 해서 첫 해에 2번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지역을 뛰어넘어 대표적인 가을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익산 심곡사 떡목음악회.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심신을 위로하는 힐링과 치유장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경북 군위군 청화산 아래 정토원에서 산사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지난 1일 정토원 약사열애불 야외 법당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우노 콰르텟, 첼리스트 박경수 클래식 연주팀과 가수들의 공연으로 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정토원 주지 고봉 스님의 구수한 입담과 지역 주민들의 노래 자랑이 어우러지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염화 미소가 고요한 산사를 장엄했습니다. 선농도량으로 알려진 정토원에서는 사과와 대추, 무, 쌀, 고추 등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하고 있고 고봉 스님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땀 흘리기를 통한 불성 찾기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200여 년 전 지리산 일대 대문장가로 명성을 떨친 추파 선사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한마당 문화축제를 펼쳤습니다. 경남 산청의 심적사가 마련한 제5회 대한민국 추파 문화 전국 100일장과 미술 창작 공모전입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지리산 응석봉에 자리한 천년고찰 심적사입니다. 지난 1일 경남을 비롯해 부산, 대전, 대구 등에서 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경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추파선사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시대 효령대군의 후손인 추파선사는 심적사에서 참선하며 수백 편의 뛰어난 시와 문장을 남긴 선사이며 문장가입니다. 청소년들이 문학 정신을 닦고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글짓기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 이후에 해마다 추파 문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더욱 뜻깊고 추파 선사의 정신이 여러분이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기존의 운문과 산문 글짓기에 더해 미술 창작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운문은 새벽에 듣는 소리들을 주제로, 산문은 지난 사람들의 눈물을 주제로 청정한 자연 속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기량을 펼치게 했습니다. 오늘요? 그냥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그거 100일장 썼습니다. 저도 얘랑 같이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또 100일장도 쓰고 또 좀 놀다가 그림도 구경하고. 또한 올해 추파문학 100일장은 특별한 행사들로 동참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주 골굴사에서 선무도를 선보였으며 청소년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래자랑, 산청 동의보감촌 탐방도 실시됐습니다. 학생 여러분 마음껏 이렇게 글짓기 대회를 통해서 자아 완성과 자기의 어떠한 그 삶을 좀 더 인생에 있어서 좋은 희망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상식에서는 대상과 최우수상 등에 대한 표창뿐만 아니라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주인공이라는 의미로 전원에게 도서상품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해는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삼사랑 실전 문화선양회, 경남기술과학고 등이 성공적인 100일장을 후원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금강경 수행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이사장이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김 이사장은 일체 유심조 등 금강경의 정수를 밝히면서 불교야말로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종교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백성욱 박사의 가르침을 선양하는 데 평생을 매진해온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이사장이 자신의 공부 내용을 방송으로 선보인 데 이어서 책으로도 담아냈습니다. BBS 불교방송 TV로 진행했던 금강경 강의가 주목받으며 책으로도 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더욱 선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고 아주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써달라고 이런 요청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마침 선생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또 많은 시청자들의 요청이 있었기에 그 부응하는 뜻으로.
김원수 이사장은 일체 유심조 등 금강경에 나타난 불교의 참뜻을 밝히고 수승한 지혜를 가진 이들이 제2의 르네상스 같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원수 이사장 스스로 정리한 책의 전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갈등의 원인인 아상을 극복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인성교육의 가능성, 못한다는 분별심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 어떤 역경에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2의 르네상스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못한다 안 된다는 생각을 착각으로 알면서 내 속에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자꾸 실천함으로써 지혜가 샘솟도록 올라와요. 나아가서는 대각까지 되겠죠. 근데 대각은 못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와서 코페르니쿠스나 이런 등등의 사람들처럼 놀라운 지혜를 발견함으로써 지혜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다. 청바지를 입은 부처로 국내에 처음 알려졌던 수미 런던 김이 가족 명상을 주제로 한 책을 선보였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명상 안내서 전 3권 가운데 제1권인 이 책에는 마음챙김과 옥외, 육바라밀 등 불교의 가르침을 통합한 36개의 가족 중심 명상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불교의 수행과 명상을 단지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를 위한 치유의 수단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B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공동 주관한 제5회 신행수기 공모전 수상작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출판됐습니다. 도서출판 모과나무에서 공덕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신행수기 당선작 모음집에는 대상을 수상한 윤혜경 불자의 살아계신 나의 부처님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윤혜경 불자는 결혼 4년 만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30여 년간 돌보면서 지극한 신심으로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책에는 또 지장경 독송을 통해 자신과 주변이 변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글로 소개한 정여원 불자의 수기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중학생 딸을 먼저 보낸 불자가 교리 공부와 봉사활동으로 슬픔을 이겨낸 사연과 연쇄 부도로 건강을 잃었지만 군 포교에 매진한 불자의 이야기 등이 수록됐습니다. 재난안전 구조 전문가인 현혜 스님이 재난 현장에서 종교계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이사장 현혜 스님은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 4층 중연회장에서 소방청 개청 1주년 주최로 열린 소방안전 세미나 제1회 나성포럼의 특별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현혜 스님은 공감과 소통, 미래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안전을 위한 종교계 역할과 해외 종교계와의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현혜 스님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재난안전구호 전문가로 오늘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충북 충주에서 열리는 제13회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 명예홍보대사도 맡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동아사에서는 지우스님, 불국사에서는 현법스님, 고운사에서는 도륜스님이 각각 당선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불국사와 고운사는 단독 입후보했고 동아사는 당초 지우스님과 지거스님이 후보 등록을 했지만 지거스님의 사퇴로 3개 교구본사 모두 선거 없이 치러졌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중앙종회의원의 임기는 오는 11월 8일까지며 이번 보궐선거로 중앙종회의원 재적수는 78명이 됐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내 대학생 2명이 해외 사이트에서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안동대 민속학과 오유진 씨와 이준혁 씨는 각각 일본의 교육 사이트 세계 역사의 창과 해외여행 오디오북 사이트에서 프랑스 마르탱 보드메 박물관에 직지 관련 오류를 발견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우리 공예의 진수를 보여줄 2018년 대한민국 전승 공예대전이 열립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국가무형문화재 기능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8년도 제43회 대한민국 전승 공예대전의 작품 접수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한데 어우러져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다문화 축제. 2018년 다 어울림 한마당 수원 다양성에 물들다가 열렸습니다. 그제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다 어울림 한마당은 다문화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 사회 통합을 앞당기고자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시청률은 무려 57.3%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한 것이 수치로 나타난 건데요. 기쁨과 아쉬움 속에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대축제가 막을 내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법한 선거를 통해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차기 총무원장이 선출돼 한국 불교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9월 3일 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